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하여 위기를 넘어 이제는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의 인사청문회와 세 차례 방송장악 청문회를 이어가면서 저는 도대체 방통위가 왜 이토록 망가졌나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구로 노무현 정부가 설계했고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시켰습니다. 미국 연방 방송통신위원회 FCC를 모델로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겠다는 포부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4번의 정부를 거친 오늘날 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잃고 더 나아가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방통위를 보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모델로 삼은 미국의 연방방송통신위원회 FCC를 좀 연구해봤습니다. 방통위 운영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FCC는 정부 행정기관이지만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입김을 제도적으로 최소화하고 초당적 운영을 문자 그대로 철칙으로 삼습니다. FCC도 5인 위원회로 구성되지만 반드시 상원의 인준을 거친 사람들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여소야대 의회라면 야당 소속 위원이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FCC는 철저한 민주적 통제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민주적 통제는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 감사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미국 의회가 FCC에 질의하고 조사하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FCC는 이에 반드시 응해합니다. 그리고 의회 감사 시 5인의 위원들 모두 출석해서 질의에 답변해야 합니다. 현재 7월 31일 속기록 등 자료 제출 요구 그리고 오늘 국회 청문회 출석 요구를 모두 무시하고 있는 이진수, 김태규 두 사람은 미국이었으면 민주주의 파괴 주범이라는 호된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FCC 운영의 핵심 원칙은 합의와 투명성입니다. FCC의 주요 결정이 이루어지는 회의에는 적어도 3인 이상의 위원이 출석해야 공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표결 전에 공개 토론을 갖고 연방회의 공개법, 이른바 선샤인 액트에 따라서 대부분의 회의를 일반인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합니다. 미국 시민들은 누구라도 위원회 회의를 방청할 수 있고 민원을 통해서 의견을 제출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FCC 위원들이 한국방통위의 현재 운영 실태를 봤다면 어디 가서 본인들을 모델 삼았다고 이야기하지 말라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버티고 있는 김태규 직무대행의 긴 입장문을 읽어봤습니다. 이미 최민희 위원장께서 하나하나 논파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긴 말을 보태지는 않겠습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국회 증언감정법 제3조에 의해서 출석 및 증언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본인이 국회 증언감정법을 법적 근거로 삼았다면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자료 제출의 의무는 왜 따르지 않는 것입니까? 권리 행사 조항은 귀신같이 찾아 내세우면서 의무 조항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법조인이라서 법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해도 된다고 보는 것인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소명되는 경우에만 자료 제출 거부가 가능합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7월 31일 공영방송 이사 졸속 선임은 국가안보와도 전혀 무관했습니다. 오히려 추천되고 임명된 이사들의 면면을 보면 국가안보가 아니라 국가의 품격을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진숙 위원장의 월간조선 인터뷰를 보면서 저는 또 깜짝 놀랐습니다. 본인이 문화예술인들을 좌파와 우파로 갈라놓고서는 좌우 균형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한두 시간 만에 졸속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처리했으면서 자료를 일일이 살펴서 논의했다라고 어떻게 말합니까? 부적격 인사들, 본인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인사들을 임명해놓고서 직무 수행 능력을 최우선으로 봤다라고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외에도 열거하기 힘들 만큼 자기 분열적인 언어가 가득한 인터뷰였습니다. 본인이 몸담은 직장을 사랑한다면서 MBC 동료 후배들에 대한 지독한 혐오감도 드러냈습니다. MBC를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에 비유한 부분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조 혐의가 아닙니다. 자신의 과거를 배신하고 가족 같은 동료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비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킬링필드의 크메르 루즈에 빗댄 민노총 언론 노조원들을 공격하는 그런 박문진 이사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사를 임명했습니다.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에 MBC를 비유했습니다. 비유를 해도 어찌 이런 비유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조성은 사무처장님, 네,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이사 그리고 박문진 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서류 제출 시 내부 심사용 지원서를 받고 또 국민 의견 수렴용 지원서를 따로 받았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국민 의견 수렴용 지원서를 왜 받았습니까? 그 이전 사례에 따라서 아마 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 사례에 따라서 네.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공영방송 이사로 선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투명하고 또 공정하게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국민 의견 수렴을 했던 거 아닙니까? 몇 건이나 접수가 됐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500여 건. 네, 500여 건이죠. 500여 건을 왜 받았습니까 도대체? 그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이사 선임 절차에 반영했습니까? 안 했죠. 답변해 보십시오. 그는 그 위원장님과 부위원장 두 분이 아마 뭐 반영해서 결정한 거 아닌가 네. 싶습니다. 예. 그렇게 애써서 지원자들이 국민 의견 수렴용 지원서까지 써서 내고 그 많은 사람들이 지원서를 낸 상태에서 심사를 공정하게 평가받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진수, 김태규 두 사람에게만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이건 잘못됐다고 판단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사무 절차를 진행하셨잖아요, 사무처장이. 예, 저희는 뭐 절차 진행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 의견 수렴용 지원서를 받고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미루지 마시고 책임을. 아니 뭐 전혀 반영하지 않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반영했습니까? 아니 뭐 두 분이서 그 부분까지 뭐 같이 그 검토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한두 시간 안에 그 부분까지 다 검토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뭐 제가 확신이란 표현을 쓰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뭐 오셔서 그 위원회 전에도 아마 두 분이서 아마 논의한 게 있지 않나 네, 싶습니다. 서류 전형 예. 시 필요할 경우에 면접 심사를 진행할 거다. 이것도 사전에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왜 그렇습니다. 면접 심사를 안 했습니까? 그 필요시라고 되어 있어서 아마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제가 뭐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요, 사무처장께서 예. 방송통신위원회 사무 책임자로서 답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충분한 그런 의견도 제시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 뭐 선임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요. 더군다나 지원자들이 물어보면 필요할 경우에 면접할 수도 있다. 그래서 면접을 준비한 지원자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미안하지 않습니까? 면접 심사를 통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하고, 네, 공영방송 이사의 자격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면접 심사를 할 수도 있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랬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그랬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걸로 결정한다면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않습니까? 사무처에서는? 그냥 두 사람이 이진수, 김태규 두 사람이 결정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게 사무처의 역할입니까? 뭐 사무처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조직인 것 같습니다. 네. 이진숙 위원장은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료를 일일이 살펴 논의한 후 의결했다고 했어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일일이 살폈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도 뭐 제가 답변 드린 건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살피지도 않았고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았고요.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을 MBC 박문진 이사와 KBS 이사로 임명하고 추천하고 선임했던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사례들이 여러 건 있잖아요.